삼성전자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삼한전자 코앞까지 왔습니다. 3일 연속 3%, 3%, 4%대 쭉쭉쭉 빠지면서 5만 600원까지 왔는데요. 10만전자는 고사하고 5만전자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아직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우리나라가 워낙 사이클도 시원시원하게 타는 수출주도 경제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다시 오르겠거니 하면서 매수할 용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국내 시장이 희망도 많이 잃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올라올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미국 주식 시장으로 넘어간다거나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어찌 보면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합친 것보다 코인 시장의 거래대금이 더 컸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 시장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오늘은 추락하는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대한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깊이 있는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HBM 얘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울 정도인데요. HBM이라고 AI 시대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했고 SK 하이닉스도 했는데 삼성은 중간에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했고 하이닉스는 뚝심 있게 하다가 대박이 터졌는데 기술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벌어져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물량은 적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만년 3등이던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빠르게 HBM3E 납품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도 HBM3E 납품을 시작했다곤 하는데 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기한 다 지나서 뒤늦게라도 숙제를 해온 학생한테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거고 사실 늦게라도 했으면 엄청 잘했으면 모를까. 퀄리티도 앞서 잘해왔던 1등과 2등에 비해 별로다 보니까 이게 호재는커녕 악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HBM4에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에 맞춤형 HBM4를 공급하겠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미국의 4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회사 4곳이 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대부분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회사가 삼성전자의 고객사로 온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맞춤형 HBM4를 만들겠다 한 거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 자체 제작하는 AI 반도체에 맞는 HBM4를 만들겠다 한 거거든요. 이 회사들도 자체 제작 반도체의 비중은 아직은 되게 미미하고 대부분은 엔비디아 반도체에 쓰고 있는데요. 자체 제작 AI 반도체를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너무 갑질을 하니까 최소한의 가격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맞춤형 HBM4를 만드는 건 물량도 별로 크지 않을 거고요. 더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게 HBM4다 라고 해도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거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랑 맞춰봤을 때 호환이 잘 안 되면 시장에서 인정받기 힘들고 수익성도 별로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맞춤형 HBM4를 만든다 해도 관심을 거의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PBR 1배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곧 삼성전자가 차라리 사업을 다 접고 청산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PBR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순자산이라는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비나 자본 같은 걸 말하는데 이게 1배 미만이라는 건 기업 가치가 이런 순자산보다 가치가 낮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PBR이 그저께는 0.98배, 어제는 0.96배, 오늘은 0.94배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만원짜리 후라이팬으로
9,400원짜리 볶음밥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겠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PBR이 100까지 왔다는 건 찐 바닥에 왔다는 신호다. 역사적으로 이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하면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분석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PBR이 1배, 지금은 그 밑으로 왔다는 건 최소한 바닥 잡기를 하려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얼마 후면 한두 번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마지막 발악을 한 번씩 한다. 그런 상황일지, 아니면 정말 기업의 체질이 좋아져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신호탄이 될지, 그걸 생각하면 저는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싶고요. 워런 버핏이 저평가된 주식들이 한두 번씩 튀어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걸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서 핀다 해서 꽁초 투자라고 불렀다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꽁초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 다들 다시 팔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암울한 얘기지만 삼성전자처럼 오랜 기간 시가총액 1위에 머물던 기업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20년 넘게 1등을 해왔다는 건 삼성전자 역시 언젠간 지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운명이란 뜻이겠죠.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얘기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걸어볼 삼성전자의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인사에 달렸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사가 문제다. 특히 누구누구가 문제다 하는데 사실 한두 명 바꾼다고 이 커다란 회사가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칼을 뽑을 수도 있고 정말 오랫동안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감수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가 와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이 회사를 바꿔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의 히트 리프레시란 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랜 기간 암흑기를 보내다가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사람들은 단순히 사티아 나델라가 PC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사티아 나델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대한 경영자와 함께 잃어버릴 뻔한 그들만의 영혼을 되찾은 것처럼 삼성전자에서도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위대한 경영자가 나타나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